내가 사진하게 된 동기는 중학교, 그 당시에 중학교는 5년제 중학교였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과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카메라가 있었으니 카메라 서클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를 만질 수 있어서 그 당시 이제 특과 선생님의 코치하에서 사진을 하게 된 제일 첫째 동기이며 1943년도에 처음으로서 사진사로서 공원에 나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나가서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이 나의 사진하게 된 큰 동기였었습니다. 그 이후 토요일 날마다 지금의 공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사라고 했습니다. 그 신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절인데 그 신사 마당에서 토일은 사진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단골 손님으로서 많이 왔고 또 여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기움을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인기를 얻었는데 공원의 사진사들이 이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의 영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사진사들이 의논을 해서 나를 고용하다시피 사진은 촬영하지 말고 학생은 사진 제작하는데 머리를 써라. 그럼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서 학생한테 사진 제작을 갖다가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학교에도 수입이 좀 있을 끼고 학생으로서의 수입도 좀 있을 끼고 우리의 방해도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날까지 사진업자한테 사진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확대기를 마련해서 학생한테 빌려줄 테니까 이거를 제작하는데 힘을 써라. 이래서 1943년도에 여름방학서부터 사진을 촬영하는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진 제작하는 데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서 사진 제작하는 데 큰 힘을 많이 썼습니다. 해서 그 고장에 있는 사진 학원에 나가서 강의도 좀 받고 사진에 대한 원리도 좀 듣고 내 나름대로의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일본 사람 학원에서 사진은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기성품 약을 쓰지 말고 본인이 처방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흑백 사진 제작에 있어서 6가지의 원액을 처방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특수한 색채를 내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이 큰 동기였으며 또 내 자신도 사진을 배우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43년 7월서부터 7월 20일까지 두만강 국경을 넘어서 그 당시에 만주국의 지금의 중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만주국의 국경을 넘어서 카메라를 들고 중국에 가서 각 부락마다 기념사진을 찍게끔 과음을 지르고 사교를 한 것이 내 영업사진에 상당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름에 20일간 사진 촬영을, 여름방학에 20일간 사진 촬영을 하고 나면은 그 사진은 귀국에서 와가지고서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겨울방학에 그 사진을 갖다 줘서 중국 사람들의 또는 한민족들이 사는 한국인들에게 사진을 내주면서
수입을 얻은 것이 크게 동기가 됐으며, 그 당시에 현금을 안 받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진을 많이 촬영했으며, 또 귀한 사진으로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온 동네에 회람을 돌려서 사진을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진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4학년, 5학년 졸업할 때까지 사진을 하다 보니 환경북도 청진일보라고 하는데, 해방 전에 외정 때 마츠오카 애무대신이 청진에 들어옴에 있어서 홈에서, 철도 홈에서 연병식을 할 때에 촬영을 줄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당시에 청진일보에 사진 기자가 출정을 해서 군대에 갔기 때문에 없는 틈에 마츠오카 애무대신을 사진을 촬영하게 된 내 동기가, 그 당시부터 언론계에 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촬영한 일면 톱에 나온 그 사진이 아무개가 촬영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3년 후에 해방되고 나서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매일신문사라고 하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언론계의 사진 기자로서의 취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으며, 그 이후 언론계에 15년간을 몸담고 사진 기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61년도에는 언론계의 사진으로서의 기자 생활은 끝나고, 군사혁명 이후에 대전에 직업보도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어처가 창립을 됐기 때문에 원어처 안에 국가유공자들을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사진업자를 양성하는 데에 사진 학원을 만들게 됐으며,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사진 기술을 해주게 된 동기가 사진 교사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 동기였으며, 그 이후 공무원으로서 15년간 근무하고, 결국은 공무원으로서의 여기 경상남도 함양읍에 보훈처 보훈과장으로서의 임명을 받아서 함양에 도착하게 된 동기가, 내가 영원히 영주할 곳을 함양이라는 곳에 결정하게 된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리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무대로 해서 촬영을 하려면은 공무원으로서 떠나서 오직 사진에만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서 함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리산이 말뿐인 국립공원이지 대피소도 없었고 해서 대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포탈을 구해가지고서 6인승 천막을 가지고서 식량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전체 중량이 약 80kg가 등산하는데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타 두 사람, 저 자신까지 세 사람이 나누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등산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피소가 없었기 때문에 꼭
천막을 갖고 천막을 설치해 가면서 어느 벽곡이든지 또는 가다 보면은 행군하다 보면은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해야 되느냐, 내일 아침 새벽에 일출 사진을 어디에서 촬영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으로서 천막을 편리한 데 가서 천막을 치고 설치하고 셋이서 항상 고생스럽게 숙박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침에 일출 사진 찍고자 하는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고 또는 눈발이 쏟아지고 하는 가운데서 촬영도 못하고 내려올 때도 수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서 120일간 10년 동안에 78년부터 90년도까지 120일간을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리산에서 숙박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학술을 갖고 회원들에게 사진 교육도 줬으며 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반들에게 사진 예술이 무엇이다 하는 것으로서 강의도 3일간 해본 일도 있었고 함양 은민들에게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사진 강의를 7차례나 해본 일이 있습니다. 내가 후배를 양성한 것은 모두 38명에게 후배를 양성하면서 사진 예술에 열심히 교육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38명 가운데에 거의는 한 20명은 타 도시로서 진출해서 가고 함양에 남는 사후의 회원은 불과 7, 8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는 함양 토백이 사람들, 함양 고장 사람들에게 사진 교육을 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다놓고서 한 것이 1990년도에부터는 함양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서 교육을 줬습니다. 현재는 함양 사진작가 지부의 회원이 20명이며 또 함양 그 전신인 사진작가 지부 이전의 전신인 사후에는 83년도서부터 이날까지 한 7, 8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상림사진예술회라고 하는 모임이 사후의 회원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합해서 한 20명이 상림사진예술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발표전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항상 전시하면서 이제는 어느 사진 선생이 코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온 경험으로서 창작을 하면서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단합한 가운데서 항상 예술을 교환하면서 창작을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상림사진예술의 회원 40명, 함양 사진작가, 한국사진작가 함양 지부 회원이 20명, 모두 한 40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진을 해도 카메라에만 의존해 가지고서 영상만이 연구해 가면서 사진하는 분들이 요즘에 와서는 많이 있습니다. 사진은 제일 첫째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사진은 무엇인가 희망적인 사진이 아니지 않겠느냐,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제일 첫째는 나의 주장, 나의 고집적인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서는 제일 첫째, 나의 창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 혼자만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발전이 어떠한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진은 내가 즐거워서 하게 되며 또 댕기다 보면은 나의 건강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어떠한 분은 오직 다리로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진의 원리, 또 미술의 원리, 이는 구도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데 미술하고 사진하고는 구도가 조금 틀립니다. 나만이 창작할 수 있는 작품을 하려면은 남의 작품을 많이 보물해서 나만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떠한 대학교 교수는 창작을 하려면은 남의 작품을 보지 마라, 그래야지 내 작품이 나온다 하는 대학교 교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다 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진이다. 나만이 갖고 있는 구도법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촬영에 이바지하면은 뒤처지지 않는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은 지리산 한신계곡 쪽으로 가면서 간해소 폭포라는 폭포입니다. 이 폭포가 마음에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된 제일 처음의 동기는 78년도에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사실은 앞에 천막을 쳐놓고 며칠간 관찰을 해가서 보니 이거 촬영을 할 때에 78년도부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음대로 이 광선이 들어오질 않아요. 또 이 단풍이 먼저 시들어서 떨어지고 바람에 불어서 시들어 떨어지고 이러한 색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78년부터는 애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혼자 생각입니다. 여기에 라디오를 갖고 일기예보를 듣고 바람이 언제 분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단풍이 낙엽이 돼서 촬영을 못하는 것이다. 이래서 79년도부터 촬영하려고 애쓰면서 도저히 그 폭포 떨어지는 곳에는 단파 방송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이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를 그 당시에 23만 5천 원 주고서 카메라를 롯데백화점에서 고가로서 샀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폭포 떨어지는 데서 레시바를 귀에다 꽂고 들어보니까 일본 일기예보 방송이 들리더라 이겁니다. 촬영을 성공한 거는 80년도에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나 비가 오고 또 낙엽이 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81년도
10월 달에 10월 16일에 촬영했습니다. 촬영에 성공을 한 것이 이 라디오 덕분에 일기예보를 듣고 모레까지 참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모레 아침에 오후 1시 15분에 샤터를 끊었습니다. 요 바위가 점점이 광선이 들어온 것은 약 7분간 만이 광선이 보이지, 그 이후에는 요 점점이 광선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루선은 만 3년간 걸렸던 이러한 작품입니다. 마산서 전시할 때 발표했더니 등산객들이 보고 적어가지고 알고 와서 촬영을 하고 난데 제한데, 그 발표 전 한 다음 해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작가 당신은 우리를 눈 속인 겁니다. 그 간에서 폭포에 가니까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그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림을 그려가서 사진이라고 해가서 우리한테 나타낸 거지, 그 사진 찍은 게 아닌데 왜 우리 보고서 사진이라고 했습니까? 할 정도로 다시는 이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단풍이 이미 고목이 돼서 쓰러진 채 다시는 소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그림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루선은 만 3년간을 단파 라디오를 사가지고서 대기해가서 촬영했다 하는 데서 지루선은 지리산 댕긴 중에서 가장 노력했던, 가장 고생이 많았던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진주에 여기 함양보훈청에 근무하다가 3년 반 근무하다가 69년 7월 달에 진주지청, 진주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진주 일요일만 되면은 진주를 주변을 해가지고서 촬영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동 장날 주변을 살피면서 하동장을 출입하는 시골 사람들에게 이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이리 지금 가는 사람이 하동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약 8km 정도에 되는데 모두 걸어서 다녔지요.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짐 지고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바로 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삽살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몰이로 가는 농군의 자연스러운 것을 연출한 거 없이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던 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밀양에서 촬영했습니다. 밀양 장날이 함양 장하고 똑같이 2일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장날 밀양에 어느 정자나무 밑에서 환담하는 노인들을 향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촬영한 걸 모르죠. 이 작품은 그 이후 홍콩 35mm 국제사진 사롱에 입선된 바가 있습니다.